개최식 끝나고 새벽에 간다 하는 계획을 약간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벤치 앉아서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거죠, 또. 지금 이게 잘 때냐? 이게 지금 잘 때야? 1시간 정도 뱅글뱅글 돌다가 약간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사 먹고 그다음에 30분 더 더니까 형 진짜 여유롭다. 무슨 게임 캐릭터야? 미치겠다. 게임 캐릭터야.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에 북한 수학대표로 홍콩 수학 경시대회를 나왔다가 탈북을 하게 된 이정우라고 합니다. 22살인데 그럼 한국에서는 뭐예요? 일단은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왔어요. 네. 19살인데. 나이는 됐지만 올림피아드 나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와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일단 알아봤는데 영재학교를 추천해줘가지고 네. 찾아보다가 서울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한 후 바로 서울대 수학과에 역시 다르네. 서울 과학고 그리고 바로 서울대. 벤치 앉아서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거죠, 또. 자, 이정호 군은 탈북에 대한 생각을 언제 하게 된 겁니까? 탈북에 대한 싹이 트기 시작한 건 2013년도였어요. 그때가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대회였는데 외국이란 것을 처음 나갔던 시기였죠. 네, 외국이 나가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달랐던 게 그러니까 야경, 그러니까 밤에 불이 밝은 거 있잖아요. 전기가 잘 그게 북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데나 불이 다 켜져 있고 이게 막 낭비라고 할 생각 정도로 그렇게 켜져 있고 신기하다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묵었던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그게 아마 사성이나 어성쯤 되는 호텔이었는데 그 TV가 있었거든요. 네. TV가 있었는데 그 TV를 틀면 한국 채널만 찾아서 본 거죠. 근데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저로서는 그게 와 대박이네. 대한민국 방송을 네. 보았구나. 그래서 참 그때 약간 싹이 트지 않았나. 사실 그런 국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면 네. 한국 학생들도 그 대회 참가하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만난 적 있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만난 적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만나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하라는 소리죠. 근데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하면 그냥 머리 돌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사람의 덜이고 예절이니까. 근데 처음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말 두 번째만 했다고 하면 인사를 했으니까 평상면도 하고 뭐 시험 잘 봤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조금씩 친해가다 보면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몸도 부딪히고 하면서 애들하고 엄청나게 친해지는 거죠. 탁구도 같이 치고 배구도 심지어 같이 하고 한 팀으로 나갈 때도 있었고 축구도 같이 하고 농구도 같이 했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엄청나게 친해진 시간이었죠. 탈북이라는 게 한순간에 결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좀 한 두 가지 요소로 좀 뽑아주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 계기는 제가 올림피아드를 이렇게 나갔다 오고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랬는데 중앙당에서 약간 컬 같은 게 들어온 거죠. 그 국방대학이라는 대학을 대거 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한 거죠. 나도 가야 되나 하고 약간. 사실 국방 영재를 대학으로 데려가 말하면 핵이나 무기 그런 거 약간 기본으로 하는 대학이니까 저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조마조마하기도 했죠. 좀. 국방대학을 가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북에서? 북에서는 좀 안정된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네, 생각에. 그렇죠. 간부가 된다든가. 제가 어릴 때 꿈이 사실 국방위원장이 되는 거였어요. 시대에 국방위원장 동지께서는 뭐 엄청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럼 나 우리 저 사람 대통령 될래. 원하는. 약간 저 사람이 될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네. 국방위원장은 저는 성이 심지어 이씨잖아요. 김씨도 아니고 김씨만 가능한 거였죠. 네. 왕조니까. 네. 근데 그렇게 그 탈북이라는 생각을 해왔을 거잖아요. 야, 그때쯤 돼서 이런 생각이 들 때였는데 이거를 네. 정말로 하게 된 계기라고 할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계기가 있죠. 올림피아드를 계속 나왔으면
그 처음엔 운상을 탔거든요. 다음에 금상을 타야지 하고 북한에 돌아가서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2014년도 나와 보니까 같은 운상을 받았네 하고 약간 그런 생각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다음에 떠나왔던 거죠. 그래서 2015년도 나와서 봤는데 그때도 운상이네. 내가 발전이 없나?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건 공부를 아무리 잘 시켰다고 해도 뭐 내가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나의 잘못만 아닐 거잖아요. 3번 연속이면. 그래서 그냥 그런 원문을 풀었고 근데 3번째 대회가 마침 태국이었어요. 네, 태국이었는데 태국 뭐 여기 다 태국 대부분 거쳐왔잖아요. 그럼 태국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바로 가능하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탈북을 할 수 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제일 첫 번째로 가졌던 기회. 18살에 네. 태국에서 마음을 먹고 실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한번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사실 시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가 북한이 일정을 너무 빡세게 잡아서 그러니까 대식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그 태국에서 탈북을 못하고 북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계속 탈북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머리에서 그 순간부터 그때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탈북 약간 그런 게 내가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났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야, 그럼 그 다음 대회를 준비했군요. 네. 그 다음 대회는 어디였어요? 다음 때가 홍콩이죠, 바로. 바로 홍콩이 눈앞에 있으니 홍콩 대회 성적은 그러면 본인이 만족할 성적이 나왔나요? 저는 만족을 못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문제를 생각하면 그게 제가 못 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무슨 생각인지 2문제나 못 풀었거든요. 탈북 생각했어요. 그 메달을 못 땄어요? 아니요. 메달 그래도 은메달은 탔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은메달을 딱 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그냥 이제부터 탈북이다. 운메달 따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나올 텐데. 생학식 끝나고 새벽에 간다 하는 계획을 약간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와, 탈북하면서 폐막식까지 다 하고 탈북하자라고. 네, 새벽에 제가 갈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새벽에 되라 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깜빡하고 잠들었어요. 어떡해.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네. 날이 밝았다. 어머, 어떡해. 탈북 실패인가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탈북 실패네 하고 저도 짐 싸다 보는데 예. 다 조용하고요. 누구도 내 방에 안 오고 그래서 조용한가 하고 일단 상황을 쑥쑥 이렇게 머리 살피다 보니까 이게 찬스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각자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요. 심지어 각방이 아니고 2명이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룸메이트를 속인 거죠, 완전히. 일단 기회라고 생각했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은 물건 챙길 거 먼저 챙기고 챙길 게 필수품이 일단은 해니까 돈이 필수인 거죠. 돈 챙기고 물병 챙기고 무조건. 네, 물은 어디 가서나 필수잖아요. 네, 그리고 나 물 먹으러 간다 하고 물병 있는데 물병이 있으니까 물 들어간 약간 그 비슷한 느낌으로 러비에 나와가지고 물을 받고 일단은 물도 마시고 하다가 누구도 없나 하고 주위 보니까 얘들이 집사를 바쁘구나 하고 이제 간다 진짜 간다 하고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그때부터 탈북의 시작인 거죠. 일단은 제가 뭐 탈북 계획했으니까 미리 기를 좀 몇 개 받았을 거잖아요. 네. 어쩌고 나갈 것이다 약간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쭉 돌아서 한 30분 좀 걸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원래 갔던 그 기숙사 원위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때 소름 돋았던 거죠. 어머, 내가 호텔 정문으로 나가서 그냥 산책인 거죠. 엄마, 어떡해. 한 바퀴 돌아왔는데 지그락에 다시 들어가서 잠깐 산책 좀 하고 왔다고 말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혹시 뭐 치자고 막 때리고 할 것 같아서 아니다 그냥 가자 하고 그냥 다시 시도해가지고 3번 해서 3번 그렇게 돌아가지고 네. 3바퀴를 돌았다고?
네, 그걸 3번이나 더, 정우야, 3번 정도 더니까 그 머리 좋은데 왜 그래? 네. 학생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대표팀이 어떻게 구성된다 하면 그러니까 학생 6명에 그러니까 네. 선생님 2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애들 보호하는 네, 인솔하는 그런 영이죠. 감시도 감시지만. 아,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이 하나 없어졌는데. 네. 근데 갑자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한 3시간이나 2시간 그쯤에 발견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야, 보이부가 안 따라가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였는데. 북한이 뭐 그때가 아마 대북 제재 엄청 심하고 하니까 이게 자금줄이 다 끊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부까지 따라갈 여력이 못 됐던 거죠. 자금상. 이거 설마 애들이 애들이 그런 생각을 그렇지도 않을 거고 설마 했는데 네. 설마를 깼구나. 자, 이게 3번 길을 헤맨 다음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제일 생각했던 건 이 가기에 대해서 대충 멀어지고 싶었던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멀어지겠다 하면 그냥 그 길 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죠. 2시간 정도 가니까 그 예변 해안가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안가 마을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기도 했고 물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일단은 마을에 들리자. 네, 마을에 들려서 물도 한 병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탈북은 뭐 산 넘고 막 물 건너서 물 피하고 숨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물 들고 이제 산책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물 하나 또 다시 사고 3번 헤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무섭지 않아요? 중국이랑 관계된 나라인데. 네, 제가 그 선택을 하는 게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홍콩이 한 개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쓰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받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하면 듣지 않을까. 근데 홍콩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영사관은 철두점이 대한민국의 영토이거든요. 영토니까 그걸 침범하는 순간 전쟁이나 그런 거니까 예가적으로 어떻게 할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안전은 담보되잖아요. 그래서 영사관을 곧바로 찾아갔어요? 영사관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이런 스토리가 안 났죠. 그렇죠. 네. 당연히 미치겠어. 홍콩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언어를 안 쓰잖아요. 중국어를 쓰고 그러니까 혹시 영어를 쓴다고 하지만 영어를 그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대사관을 찾아야 돼. 네. 영사관이건 대사관이건. 네. 그래서 내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을 찾자. 대한민국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은 여행객이나 어쨌든 홍콩이라는 나라에 왔으니까 언어가 통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그 마을을 뒤졌죠. 계속 돌다가 보는데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제가 한국 사람 안 입어. 가서 한국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 저 한참 보더니 영어로 뭐라 말해요. 그래서 아니네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엔 없는가 보다 생각했죠. 네. 관광지가 아니야. 네, 이 마을은 아니다. 제가 생각했던 케이스 중에 이건 아니다 하고 X를 친 거죠, 일단은.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일단은 경찰서를 찾아라. 이제는 내가 공권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탈북을 하는 방식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서를 또 찾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맵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찾아봤자 바다에서 발을 잡기네 하고 못 찾고 근데 심지어 경찰도 안 보였어요. 그 신기한 나라에서. 마지막 희망이 한국 사람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네. 근데 그래서 그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 마을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다가 벤치 앉아서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거죠. 또. 이게 잘 때냐? 이게 지금 잘 때야? 자기가 탈북에는 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지금 여태까지 탈북 얘기 많이 들었는데 탈북길에 낮잠 자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길거리에서. 잠이 올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자는 순간 나를 찾으러 올 수도 있겠다. 낮잠을 잔게 사람이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필요해가지고 잠을 좀 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 위해서 저절로 잠이 왔단 거예요. 정욱은 낮잠을 잤어요. 이제 정오는 지났고 한 3시쯤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해가 좀 저물려고 하는 5시, 4시. 5시 많이 야, 갔구나. 그때는 이제 이미 그 기숙사에서는 짰어. 네, 난리 정호 씨 나서 찾고 창고에.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예? 네, 그때부터 근데 날이 저물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에겐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날이 저물면 춥잖아요, 일단. 몇 월입니까? 그때가 7월 그날이 정확히 생각나는 게 7월 16일. 네. 오늘 중으로인데 무조건 탈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상을 찾아야 된다 하고 그때부터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서야 바빠졌어요. 좀 잤으니까 머리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머리가 이제 좀 돌아가는데 공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 있다 이건. 네. 거의 100% 확신한 거죠. 네. 그래서 공항에 가자 일단. 우와.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근데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가나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이해 못했지만 어디로 가겠다 물어본 것 같아서 어디로 가지 생각하다가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코리아. 에어코리아. 어로 간 거야? 에어 코리아, 에어 차이나 뭐든 날에 하나씩 다 있죠, 그게. 신기하게도. 뭐 에어 코리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공항이죠, 당연히. 공항으로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근데 봐봐. 네. 지금 그 같이 갔던 그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도 북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행이었던 게 미리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미리. 그걸 알고 그러니까 있었구나. 북한에서 홍콩까지 갈 때 기차로 왔거든요. 홍콩을 기차를 타고 갔다고요? 네, 무려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다행이다. 낭복권을 끊어놨어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갈 때도 당연히 기차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치, 공항에 돈이 나올 일은 없으니까.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사람 있나 뭐 있나 하고 그냥 약간 정찰 좀 한 거죠. 네. 정찰을 네, 했어? 한 시간 정도 뺑글뺑글 돌다가 약간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사 먹고 그다음에 30분 더 더니까 진짜 여유롭다. 무슨 게임 캐릭터야? 미치겠다. 게임 캐릭터야. 지나가다가 물도 먹고 안돼. 에너지 충전 시간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걸어가면 힘들어서 걷질 못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렇지.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필수 원동력인데 그걸 안 먹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빵을 먹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찾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여행 계획이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저 한국에 가고 싶다 탈북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하니까 갑자기 뒤로 넘치가 하는 거예요. 나는 북한 사람. 네.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문장을 정확히 해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학 경시대에 나와가지고 북한이란 표현을 썼어요? 북한이라고 썼어요. 북한에서는 남자선 북자선 하는데 한국에서는 남한 북한이라고 하니까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북한에서 왔는데 제가 서울에 가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그러니까 대사관 주소를 좀 달라. 기다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다시 오는 거예요. 네. 네, 영사관 연락할 테니까 전화해라 하고 영사관에서 전화 와서 네.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영사관 주소를 직접 받아가지고 네. 다시 택시를 타서 어머나. 홍콩 영사관까지 간 거죠. 택시에서 딱 내려서 그 영상한 직원 딱 봤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제는 내가 저렇게 저마저마한 순간을 생각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 순간 또 갑자기 탈북을 약간 일단 1차적으로 성공한 건데 부모님 생각도 또 좀 나고 그렇지. 이제 일단 영사관에서 이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이제 그게 보도가 나갔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그때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그게 언제 알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후에 듣기에는 아주 한국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제가 언론에 나온지도 몰랐어요. 홍콩 측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 측에서는 뭐 북한에 알려줄 수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실종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외교 문제상 홍콩 정부는 나의 행방을 알아봐야 줄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대한민국 정부에 매겨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네. 들어왔다고 홍콩 측에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맞았던 거지. 북한에서 실종 신고했고 한국에서는 들어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냐 하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아, 확인하러 왔어요. 네. 근데 뭐 맞죠? 영사관으로 확인하러 왔어요. 홍콩 사람이. 네, 홍콩 경찰이 직접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외신 그 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다고 했고 그러면 정호 군은 실제로 영사관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들어간 날짜가 탈북을 시행해서 7월 16일 날 탈북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영사관에 들어갔고 똑똑해. 7월 16일 날이고 한국에 도착한 날짜는 9월 14일. 그 영사관에서 생활할 때 좀 불안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혹시라도. 가장 불안했던 건 처음에야 뭐 그냥 좋았죠. 근데 시일을 지나면서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베이징 대사관에 있는 탈북자들이 막 5년, 10년 있는데요. 제가 길게 지금 있는 막 경우 2, 3년. 그냥 한참 젊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한국 시기죠. 그걸 빼앗으면 나는 뭐 거의 20대가 다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나의 잘못만 아닐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탈북이다. 바로 서울대 수학과에 그랬던 정우 씨가 이제 벌써 한국에 온 지 3년 차예요. 네. 어떻게 뭐 한국 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 와서 일단은 제가 나이가 20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받고 일단은 네, 위탁을 해야 돼요. 다른 가정에. 아, 그래요? 네.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20세,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날 때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 네, 혹은 대학생이던가. 네,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 수학경 시대에도 나이 제한이 있죠. 네. 몇 살까지예요? 수학경 시대에는 만 19세까지요. 19세까지고. 네. 대한민국에 왔을 때도 만 19세 그러니까 안 됐지. 안 됐죠. 안 되니까 집 배정을 못 받고 위탁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네. 위탁 가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네 집에 네 들어가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와서 네. 서울과학고를 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과학고를 1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네. 우와. 신기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되게끔 도와주신 고마운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에 딱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그때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치. 근데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보면 그 한국 대표단,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계속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한국 대표단을 이끄신 그러니까 리더분. 아. 제가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움을 많이 줬던 게 일단은 제가 과학고를 갈 때 어디 학교 갈 때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자기 학생처럼 생각하고 참 믿고 네, 저를 과학과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네. 참 저의 인생에서 첫 발을 드디게 해준 분하고 비슷한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하대학교 성영진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러시아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시 정호 군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우리나라에 예. 그 과학고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됐을까요? 북한의 대표 학생들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전체 저희 과학고, 과학영재학교가 전부 28개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한 학년당 한 5명을 꼽는다 그러면 그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아마 북한의 대표 수준이 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학고 추천서를 써주셨다는데 어떤 예, 심정으로 왜 써주신 겁니까? 예, 그 정호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대학을 정상적으로 가려면 네.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저와 몇 명이 상의를 해가지고 네. 이게 좀 과학고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또 마침 또 기회가 돼서 저에게 요청이 와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게 됐습니다. 또 정호는 사실 뭐 대단한 수학적인 인재이고 앞으로 뭐 훌륭한 수학자 혹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뭐 저희로서는 뭐 아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교수님 참 언제 한번 뵈야 되는데 제가 시간도 바쁘고 공부한다고 참 못 뵈었습니다. 그러게. 자, 조만간에 이상하게. 한번 보자고. 네, 꼭 날짜 잡아서 한국에 오시면 한번 네 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잘 생각하고. 예. 교수님, 저 버르장머리는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앞에서 지가 바쁘다고 얘기하는 학생은 오랜만에 만나서. 예.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서.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연결해주신 송용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평소에 수학 문제 풀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네, 최근에 들면서 참 제 수학에 가르쳐 주신 분이 아빠가잖아요. 네. 참 아빠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스승, 네,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지금 저하고 떨어져 있고 북한에 계신다는 게 매우 슬프고 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가끔 문제 풀고 또 계속 있을 때도 아빠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속에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 있죠? 아빠, 나 지금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이만큼 나오면서 아빠가 바라고 있는 대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 참, 네, 꼭 제가 꼭 잘 돼서 아빠 엄마를 다시 보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할게요. 편집자가 없고 아직은 청년들 모두가 기다려